이번 시간에는 2022년 한국 정부도면과 고려의 정부도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서기 918년에서 1392년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고대 국가죠. 그 시대에 이제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고 고려 위에는 여진이 있었고 그래요. 고려의 북쪽이죠. 요가 있었고 송이 있었죠. 그래요. 요 옆에 몽고도 있고 그렇죠. 또 고려 옆에 그 일본도 있었어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고대 국가와 현대 국가를.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는 정부 기능 어떤가요? 정부의 고유 기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고유 기능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첨가된 기능 역시 알 수가 있죠. 시대가 바뀌었다 했죠. 음, 현 시대에는 시장 지배 시대라 했죠. 그전에는 뭔가요? 자급자족 시대죠. 고대에는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한 시대라면 현 시대는 어떤가요?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나요? 그렇지 않죠. 팔기 위해서 생산해서 소득을 얻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 세 시대로 구분하면 수렵 채집 시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시장 지배 시대로 나눌 수 있겠죠.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있진 않았겠죠. 시장도 뭐 처음부터 있진 않았겠죠. 스스로 생산하며 스스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만들게 되면 국가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요.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는 고대부터 있었겠죠. 그래요. 볼게요. 고려시대 정부도면을 고려의 정부도면 그러면 이래요. 정부 기관들도 그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죠. 첨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요. 여기서 언급된 기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있었던 기관이죠. 그래요. 음, 고려에는 왕이 있었죠. 왕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부 정책, 법의 결정, 집행 최고 책임자죠. 그래요. 현 시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살펴볼 수 있겠죠. 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은 뭔가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있죠. 그래요. 대통령과 유사하겠죠. 국가를 대표하고 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왕 역시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법을 제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을 제정 권한은 대부분 국회에 있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 시대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나요? 왕에게 있죠. 그 왕은 국회 역할도 하겠죠. 그래요. 또 사법 기능 역시 수행하겠죠, 왕이. 그래요. 그래서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역할도 하죠, 왕이. 그래요. 그 왕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뭐 국회,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에 뭐가 있나요? 문화시중이 있죠. 문화시중. 그래요. 중서문화성의 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문화시중이 있어요. 문화시중은 국왕을 보좌하겠죠. 그리고 중서문화성 의장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비슷한
기관이 뭐가 있나요?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그래요. 국무총리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대부분이 권한이 대통령과 겹치죠. 큰 권한이 없어 보이죠. 문화신경도 대체로 어땠을까요? 큰 권한이 없었겠죠. 왕이 있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왕이 있으니까 고려시대 대체로 문화시중은 큰 권한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정책 집행이 정책 결정이 중수문화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서로 상의는 했겠죠. 그렇다고 문화시중이 항상 권한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죠. 고려시대에도 반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정중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죠. 그것을 무신은 아니라고 하죠.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킨 뒤 어떤 직책을 맡게 되나요? 문화시중 직책을 맡게 되죠.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죠. 조선을 세운 이가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 데 뭐가 되나요? 문화시중이 되죠. 그때는 어떤가요? 문화시중의 권한이 왕보다 더 강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화시중은 그냥 그렇게 큰 권한이 없죠. 하지만 왕의 권한을 문화시중이 갖게 되면 또 큰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국무총리가 되면 어떤가요? 대통령도 권한이 더 강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어디서 정책을 집행하나요? 상서성에서 정책을 집행을 하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어디와 비슷하나요? 행정부와 비슷하죠. 행정부에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요. 상서부성이죠. 상서부성은 뭔가요? 상서성에는 상서부성과 육부가 있어요. 중앙최고정책집행기구. 그래요. 지방에 보내는 육부제사의 공문을 일환적으로 지급. 공문을 지방에 보내고 집행하겠죠. 집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또 육부로 돌려보내는 공문을 접수하는 곳이다. 그래요. 상서부성이 있죠. 어디랑 비슷하나요? 행정안전부랑 비슷하죠.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문이죠. 그래요. 단순히 공문을 전달하고 접수받는 게 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공문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겠죠. 육부에서 공문을 만들면 또 심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집행하는 결정된 정책을 공문을 만드는 걸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성에서 육부보다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육부. 육부는 이제 집행기관이겠죠. 정치 행정의 실무기관. 어떤 부서가 있냐? 사병, 호영, 예공. 그래요. 그래. 형식적으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부성의
그래요. 지휘 감독을 받은 걸로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왕에게 직접 상소하기도 했죠. 국왕에게 직접 통제를 당하기도 한 거예요. 육부와 비슷한 게 뭔가요? 행정 각부가 있죠. 18개나 있죠. 고대에는 6개밖에 없었죠. 그래요.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무엇을 집행했는지 보면 정부를 상대로 어떤 기능을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부 사병, 호형, 예공이 있죠. 사부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죠. 문관의 인사를 담당. 그래요. 정부 조직들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있죠. 원래 인사혁신처도 인사랑 관련해서 정부 조직의 공직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병부, 무관의 인사 및 군사 그리고 우역이 있죠. 우역은 뭔가요? 우역,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공문서의 전달, 관물의 운송, 공문을 뗀 출장 관리와 숙박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국가의 육상, 통신, 교통기관이라서 통신교통기관이죠. 병부는 그래요. 한국 정부에서 무엇과 비슷한가요? 국방부와 비슷하죠. 무관의 인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유사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통과 통신을 관리를 하죠. 그래요, 비슷해요. 병부에서 왜 관리했을까요? 무역을, 교통통신을. 군사작전에서도 교통통신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교통통신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중요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급자족 시대잖아요. 특별히 뭐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군사적으로 특별히 중요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호부는 이제 호구와 조세재정, 조세와 재정을 담당한 걸 볼 수 있죠.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하고 비슷하죠. 기획재정부가 이제 그래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조세와 관련된 거.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세청, 관세청이고 또 거둔 세금을 쓰는 것은 조달청이죠. 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요. 형부는 법률과 소송. 그래요. 법무부, 검찰청, 법원하고 유사하죠. 분쟁과 분쟁 과거에도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거죠.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죠. 지금은 뭐 수사, 기소,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재판하는 거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진 않았겠죠.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형부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다 한꺼번에 수행했겠죠. 그 다음에 예부, 의례, 외교, 교육, 과학. 그래요. 외교는 외교부, 교육은 교육부, 과학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요. 예전에도 과학이 중요했느냐?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농업을 짓는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래요. 좀 더 수확량을 늘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과학을 다루었겠죠. 과학기술을. 의뢰는 어디서 다룰까요? 현시대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다루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의정 담당관이 있죠. 그래요. 의정 담당관 보면 그래 국경일 경축 행사에 관한 사항. 그래요. 대통령 심식에 관한 사항. 국가장의 집행 이런 의뢰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공부, 산택, 공장, 영조, 뭐 산천을 관리한다. 산과 그래요. 그리고 뭐 강 같은 걸 관리한다 이런 거죠.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죠. 뭐 기획재정부랑 비슷하죠. 공장, 영조. 영조는 뭔가요? 그 토목공사를 얘기하죠. 공장은 어떤 수업품을 생산하는 곳이겠죠. 예전에는 큰 기계로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쓰기 위해서 혹은 또 보급하기 위해서 공장이 있었겠죠. 관리했겠죠. 생산을 관리 경제에 참여한 거죠. 고대의 정부도. 토목공사, 영조는 토목공사를 주로 가리키죠. 토목공사는 뭔가요? 궁궐을 짓거나 뭐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그래요. 도로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이 필요하죠. 현 시대에서는 뭐 기획재정부나 공기업 이런 역할을 맡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중추원이 있었죠. 중추원.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일까요? 왕명출납, 왕실호의, 궁극기무. 궁극기무는 뭔가요? 국가의 군사 업무와 일반 국정, 흔히 국가와 정치 전반을 가리킴. 군사 업무와 일반 국정을 그래요 다루었죠. 그래요. 또 왕실 호위도 하고 왕명출납도 하고 어디랑 비슷하나요? 대통령 비서실 하고도 비슷한 게 있죠. 왕을 보좌하는 거죠. 왕명출납이 있는 거죠. 대통령 경호처, 왕실 호위 비슷하죠. 궁극기무, 국가안보와 연관돼 있는 거죠. 군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니까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국가안보를 다루려면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지금처럼 뭐 정보 기능이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요. 국가정보 역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병마사, 국방상 중요한 인을 논의하던 합의국이고 그래요. 상석이구죠. 국방상 중요한 일은 지금 어디서 의논되나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요. 논의되죠. 국무회의가 도병마사와 비슷해요. 그 도병마사가 나중에는 국방상 중요한 일을 논한 것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논하게 되죠. 그래요. 국정상 중요한 모든 일을 도병마사에서 회의하게 돼요. 국무회 회의하고 유사해요. 식목도감, 제도와 격식을 의논 결정하는 회의기관. 왕이 이제 법을 제정하는 최고 결정권자지만 그래요. 식목도감에서도 일단 뭐 제도와 격식을 의논했다 하죠. 제도와 격식은 주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현 시대에서는 국회와 유사한 기능이 있어요. 의사대는 뭔가요?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백관을 감찰 탄핵하던 관아.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곳이죠.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곳. 지금도 있죠. 감사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고유 기능을 알 수 있어요. 현 시대나 지금이나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은 있죠.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법 제정 기능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제정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다 예전에도 법을 제정하고 그랬어요. 치안 기능도 또 당연히 있는 거죠. 분쟁 해결 기능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법률과 소송 다뤘잖아요. 형부에서. 국방 기능 당연히 있죠. 국방은 도병마사에서 국방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잖아요. 교통통신수단 관리 기능 아까 확인했죠. 생산 기능도 있죠. 용조나 공장을 관리한 걸로 나와 있죠. 산천을 관리하고 교육 기능도 있죠. 그래요. 지금처럼 전 국민들을 교육시키진 않지만 외부에서 교육을 담당했다고 하죠. 그래요.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정부 공직자가 돼서 국정을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를 집행하려면.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 지배에서의 첨가된 기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유 기능을 빼면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첨가된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 관리 기능 고대는 없었죠. 시장 지배에서 생긴 거예요. 고대는 왜 없었을까요?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소비하는데 감시할 수 없잖아요. 불량식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시장에서 이제 먹거리를 구할 때 필요해지는 거죠. 식품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복지기능.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죠, 기본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요.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그래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뭐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기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산자들이 정부를 만들 때 뭔가요?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삶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낸 게 아니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정부가 개인이 정부로부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한 게 아니죠.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어, 생산에 참여한 이들은 생산자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거죠. 그래요. 국민위생관리기능 새로 생긴 거죠.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할 땐 필요 없는 거죠.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기능. 환경부도 최근에 생긴 거죠. 환경 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고용 관리 기능.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근로자들이 그래요. 근로자들이 있죠. 스스로 생산에 참여하긴 하지만 스스로 생산을 결정하는 이들은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용을 관리하는 기능 지닌 정부 조직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생긴 기능이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차별 방지 기능. 그래요. 여성가족부 한국에는 있죠. 이건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여성과 아동은 어떤 존재였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가부장 그래요. 가부장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가장이 남자가 여성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됐고 또 자녀는 또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기도 했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랬죠. 고대의 관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뭐 법적으로 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 특별히 있지는 않죠. 없죠. 근데 관습적으로는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성과 아동에 대한 뭐 차별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대 관습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뭐 여성 가족부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요.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화폐 발행 및 관리 기능도 정부가 가지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죠. 이런 거는 시장 지배 시대에서 첨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요. 또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들린 게 있을 것 같죠.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요. 문화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대한 관한 사무. 그래요. 국민들 상대로 그래요. 이런 뭐
국정에 대한 홍보 이런 걸 과거에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뭐 문화예술 영상 광고 출판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게 새로 생긴 거죠, 현 시대에서. 그래요. 고유 기능과 첨가된 기능을 알 수 있는데, 고유 기능이 중요한가요? 시장 시대에서 첨가된 기능이 중요한가요? 뭐 둘 다 중요할 수는 있는데, 고유 기능은 뭔가요? 정부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기능인 거죠. 이 기능이 수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국가가 쇠퇴하거나 멸망할 수 있는 거죠. 첨가된,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예요. 첨가되었다 해서 첨가된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첨가될까요?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면 정부, 그래요. 정부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유 기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보다 많은 고대 국가의 정부 도면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 시대의 또 정부들의 도면을 그려보면 이제 고유 기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고려시대 정부 도면과 2022년 한국 정부 도면만 살펴보더라도 어, 거진 다 알 수 있는 거죠. 더 세세히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2022년 한국 정부 도면과 고려 정부 도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정부의 고유 기능과 시장 지배 시대에서 첨가된 정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